안녕하세요. A큐브TV에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현석 이사입니다. 오늘은 그 법인 전환 진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인 전환 진단표란 개인 사업자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정리해서 만든 문진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진단표의 항목별로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한 2가지 정도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 진단표 항목별 체크해 봤더니 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빨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한번 하나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로 예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7억 5천,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15억, 서비스업은 한 5억 정도 넘으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세무신고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무사님 또한 함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 일단 가장 도드라지게 타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출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 수출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 평균 소득률 대비 우리 회사의 소득률이 좀 낮을 경우에는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전수 확인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무신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본적인 가산세,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의 5%에 해당되는 추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되는 추가적인 제재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성실신고 대상자로서의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 또는 비용적으로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좀 적게는 200, 300, 많게는 한 7, 8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세무조사도 위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세무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태료라든가 면허정지, 면허의 취소 등과 같이 사업자가 함께 징계가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좀 기존하고 좀 달리 관행적이거나 조금은 유연하게 우리 기업 입장에 좀 맞게 유연하게 조정 신고를 해줬다는 그런 부분들이 싹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은요. 기장세무사 사무실에서조차 먼저 일반 법인 사업자도 내셔서 매출이라도 좀 분산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이거나 기준 매출이 거의 다다랐다고 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에 연간 순이익 1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원칙대로 빡빡하게 결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이익 1억 정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그런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하고 조금 간행적으로 조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담세율은 아마 15% 이상 되기 때문에 소득세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적인 측면이라든가 과표가 올라가면 당연히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회보험료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득세와 세금과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이런 주윤조사까지 포함한다면은 더욱더 체감되는 부담은 더 크실 것 같기 때문에 연매출 1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초과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2차 조세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분들은요, 지역 가입자다 보니 단순히 소득만 이렇게 반영돼서 사회보험에 산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반영해서 사회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이나 뭐 공장을 뭐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분명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합산을 해서 큰 사회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책정해서 받고 있는 법인 대표자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계산서나 카드 매출이 많고 현금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전자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카드,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문화가 많이 정착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매입 매출이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업종별로 혹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현금 매출이 꽤 발생하는 사업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좀 많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유연하게 조절해 가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100% 다 투명하게 매출 다 증빙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현금 매출이 좀 있으신 데보다는 기장 처리하고 신고하고 이런 데 조금은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굳이 개인 사업자만 고집할 필요가 있나라는 이게 좀 현실적인 사실 좀 부분이고요. 세법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번외적인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매출이 100% 투명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개인 사업자만 고집하기에는 상대적인 손해가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5번입니다. 5번은요. 매출에 비해 비용 처리 방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온라인 판매업이라든가 기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이런 업종은요, 다른 업종 대비해 봤을 때 원재료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정비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자분들은 비용 처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아무래도 이익이 높다 보니까 세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실제 납부세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럴 바에는 사실 비용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 종합소득세율이 높지 않습니까? 법인 세율보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용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의 사업을 좀 전환을 하시고 주주와 임원의 다양한 이익 환원 방법들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소득을 개인화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목을 집어넣은 거고요. 네, 6번입니다. 사업체 승계에 따른 증여 상속세 부담이 크거나 별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요, 보통 나이대도 한 60대 정도 혹은 70대 초반 정도인 경우가 많고요.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거 애써서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고생하면서 이 정도까지 키워놓은 회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산과 부채의 구조가 좀 복잡하고요. 그 규모도 크고 또한 자녀도 한 분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렇다 보니까는 개인 사업자 형태 그대로 승계를 한다거나 혹은 법인 전환을 할 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물 투자 방식을 검토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거나 개인 사업자 형태 넘기기보다는 자녀와 또는 손주들을 주주 임원으로 구성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조금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운영하시던 그 사업체의 사업권만 넘기는 방식의 법인 전환 방식이 요즘에는 많이들 좀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의 승계를 고민하고 계신 개인 사업자분들도 법인으로의 전환을 하면서 효과적인 전환을 하면서 승계에 따른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더욱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은요. 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대외 신용도 향상과 대기업 1차 협력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얻어서 대기업의 1차 납품업체로 등록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요, 법인 기업만 등록되는 좀 특이한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자 선에서 신규 협력업체 등록을 좀 저희가 받을 때는 이왕이면 저희는 법인으로 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인으로 등록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그렇게 좀 큰 대기업의 1차 납품 업체로 등록할 가능성이 좀 있거나 혹은 예정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미리 법인으로 준비를 해서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거나 OEM으로 위탁받아서 제조를 하시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시면은 자체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도 개인 사업자 상태에서 브랜드를 세우고 그 브랜드를 키워나간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그 신뢰적인 측면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확장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정책 자금 같은 경우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정책 자금의 보증 기관에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만약에 좀 예상되어지거나 혹은 계획 중인 개인 사업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시고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우실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8번입니다. 대표님의 은퇴 플랜을 자연스럽게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대표님들이 열심히 사업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나이 들고 쉬고 싶어질 때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 세법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법인 돈으로 잘 적립시켜 놨다가 나중에 아주 낮은 세금으로 목돈을 수령해서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풍요로운 어떤 노후를 준비하시는데요.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고 그에 따른 또 4대 보험료까지도 모두 내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 연금 보험들이라든가 개인 연금 펀드 같은 것들을 가입을 하셔서 노후에 현금 자금들을 준비하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또 어찌 보면은 효율적인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노후에 현금 자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면 자금 확보하시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 자금을 통해서 나의 그 좀 노후 현금성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에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법인이 아마 더 있기 때문에 8번과 같은 항목을 지금 활용어 같은 항목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다양한 투자 유치 및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항목은 사실 제가 굳이 긴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요즘에 좀 혁신적이거나 또는 기술력이 뛰어난 사업 아이템의 경우에는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 조합이라든가 클라우드 펀딩 아니면 엔젤 투자 더 나아가서 창 투자의 자금들이 투자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들을 잘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법인이어야지만 주식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법인의 지분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고 또 그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형태로는 이러한 형태의 외부 자금 유치라든가 M&A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좀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지금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좀 사업하시는 젊은 대표자님 같은 경우들은요, 애초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초의 틀이 잡혔을 경우에는 굳이 세금적인 부담이 있지 않아도 향후 사업의 확장이나 자금 유치적인 목적 때문에라도 법인 전환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2분 이상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그 사업이 좀 안정화되고 성장하는 경우에는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중에 친구하고는 보증도 서지 말고 동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사업이 잘 돼도 혹은 예상보다 좀 달리 사업이 좀 부진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업은 항상 늘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급하게 시작해서 하나씩 세팅해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당사자 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일정 시점이 지난 후라고 한다면 사업에서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맡은 바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공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법인에는 주주,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상법과 세법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보다는 동업 구조에는 법인 사업체의 형태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어떠할 때 법인 전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법인 전환 진단표에 대해서 한번 각각의 항목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